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 방제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자,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계획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바로 뭐예요? 면적 기준이 수평 계획. 그죠? 그리고 층 단위로 되어 있는 바로 수직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용도 단위로 되어 있는 바로 용도 계획이 있죠.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보기 2번에 그 인면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인면 계획. 그래서 인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물의 외부를 그 디자인하는 계획이 있어요. 디자인. 그것을 바로 인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거죠. 디자인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불연재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은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라고 했죠. 그죠? 200제곱미터 이하마다 자, 방화구역을 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00제곱미터 이하마다 자, 방화구역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다라고 했죠.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방화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내화 구조 기준에서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인 것인가? 자, 보세요. 내화 구조의 기준 중에서 벽이에요, 벽. 자, 그 외벽 중에서 비내력벽인 경우에 바로 철근 콘크리트조의 두께는 몇 센티미터? 바로 7cm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두께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이런 두께를.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불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불연재료는. 자, 1번에 기와, 2번에 아크릴, 3번 유리, 4번 콘크리트. 자, 보기 중에서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2번이죠. 아크릴. 아크릴은 불에 잘 타는 재료예요. 그쵸?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내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라고 했어요. 그죠? 내화 구조. 자, 1번.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자, 여기서 연화조라고 하는 거는 점토를 그 석회 등과 반죽해서 자, 아주 고온의 열로 뭐 하는 거예요? 구운 거예요. 구운 벽돌을 바로 연화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연화조도 내화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 화재 시 쉽게 연소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맞죠? 내화 구조 맞고요. 3번.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그죠? 맞죠? 내화 구조. 4번. 보통 방화구역 밖에서 진화되어 인접 부분의 화기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 아니죠. 내화 구조는 일단 방화구역 안에서, 그죠? 방화구역 안에서 진화가 되고요. 그리고 인접 부분의 화기에 전달이 없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건축물의 방화 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공간적 대응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뭐가 있었어요? 대항성 있었고요. 그다음 회피성, 그리고 뭐예요? 도피성. 그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의 대항성, 2번의 회피성, 3번의 도피성, 4번의 피난성.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피난성이 공간적 대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난성이 아니라 도피성이 돼야 맞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내화 구조로 옳은 것은? 자, 내화 구조의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내화 구조의 기준. 1번. 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성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이것은 방화 구조에 대한 기준이죠. 그죠? 2번.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으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내화 구조의 기준 맞고요. 3번.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이것도 방화구조죠. 방화구조. 4번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이다. 이것도 방화구조죠. 그죠? 내화구조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목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자, 방화벽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방화구조이어야 한다. 아니죠. 방화벽은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이어야 되지. 내화구조. 1번이 틀렸고요. 2번.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죠? 방화벽은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고 했고요. 3번. 방화벽의 상단은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한다. 그죠? 방화벽의 그 상단은 그 지붕면 끝 있죠?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더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4번. 방화벽을 관통하는 틈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방화벽은 방화구조가 아닌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1번. 다음 문제 9번. 방화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방화구조를 찾는 겁니다. 1번.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어때요? 1번이 맞죠? 그죠? 1번이 방화구조의 기준 맞고요. 2번.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아니죠. 2cm 이상이 아니라 2.5c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3번. 두께 1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두께 2cm 이상의 앞면 보호판을 붙인 것.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화구조를 옳게 설명한 것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다음 문제 10번. 다음 스모크 타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스모크 타워는 급기와 재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급기와 배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바로 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연기가 맴돌아서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재현통의 재현구는 바닥 부분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천장 부분에 설치한다.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오히려 재현구가 위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급기구가 바닥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다. 그죠? 맞고요. 4번. 재현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유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그죠?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내화구조의 지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는? 자, 내화구조의 기준 중에서 지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를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철근 콘크리트조. 맞고요. 2번. 철골 콘크리트조. 2번도 맞죠? 3번.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록. 자,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의 묵은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바로 내화구조의 계단이죠, 계단. 그죠? 내화구조의 계단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12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거죠. 그렇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내력벽. 그죠? 자, 내력벽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지붕틀. 그죠? 자, 지붕틀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기둥. 그죠? 기둥이 있을 수 있어요. 기둥.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닥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보가 있죠? 보.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주계단.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건축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쵸? 요 6가지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1번에 바닥. 그죠? 바닥, 여기 있죠, 바닥. 1번 바닥. 2번에 보, 여기 있고요. 3번에 주계단, 여기 있죠.
그죠? 4번이죠? 사잇기둥. 그래서 기둥은 되는데 여기서 사잇기둥은 제외죠. 그쵸? 사잇기둥은 제외입니다. 답은 4번. 다음 13번.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자, 얼마라고 했어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죠? 답은 2분의 1입니다. 1번. 다음 14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있죠? 주요 구조부 6가지. 자, 1번에 내력벽, 2번에 작은 보, 3번에 5개 계단, 4번에 사익기둥. 뭐예요? 내력벽이죠? 내력벽.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기를 보시면, 자, 보는 되는데 작은 보는 제외라고 했죠, 그죠? 자, 주계단은 되는데 5개 계단은 또 제외예요. 5개 계단은 제외. 그쵸?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내력벽만 되겠네요. 1번. 다음 문제 15번.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방화벽이 구조에서 자,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2.5m 이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에 2.5m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내화 구조의 기준 중 벽의 경우 벽돌조로서 두께가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내화 구조의 기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벽입니다. 벽이죠. 그때 자, 벽돌조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얼마 이상이에요? 벽돌조는 두께가 19cm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기준은 얼마? 19cm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문제 17번. 내화 구조의 기준에서 바닥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인 것이 내화 구조에 해당하는가? 자, 내화 구조의 기준 중에서 어디예요? 바닥입니다. 바닥. 자, 그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두께는 얼마 이상? 바로 그죠? 10cm 이상이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8번. 화재 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 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방화문이죠. 그죠? 방화문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9번. 재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재현 방식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자, 재현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현 방식은 바로 자연 재현 방식이죠. 재현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죠.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 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기계 재현 방식이에요. 기계 재현 방식. 자, 그래서 재현 방식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현 방식,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 그리고 기계 재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1번의 자연 재현 방식, 2번의 흡입 재현 방식, 3번의 기계 재현 방식, 4번의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 뭐예요? 2번이죠? 네, 흡입 재현 방식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그 소방 원론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이 소방 원론 같은 부분은 과목은 점수를 이제 다른 과목보다 획득하기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한 2-3번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고득점, 즉 18개에서 19개까지도 획득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과목이니까 좀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평균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소방관계법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